안녕하세요, 민트현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능틀입니다. 여러분들 한창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만능틀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죠? 사적으로 만능틀만 찾으시는 예비교사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2차 수업 시험 준비할 때 만능틀이란 말을 개인적으로는 싫어했어요. 남이 만든 만능틀이나 수업 실현 자료에 의존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만든 수업이 아니라 남이 떠다 먹여준 거를 하는 느낌? 그런 게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능틀을 만들지 않고 저만의 즉흥적인 방식으로 수업 시연을 한 편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만능틀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실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2차 준비생이 처음 수업을 준비할 때 이 만능틀이라는 자료를 참고해서 준비하게 된다면은 아, 수업 시연이 이런 거구나, 도입은 이렇게 하고 전개는 이렇게 하고 정리는 이렇게 해주는구나, 감이 오기 쉽고, 그렇게 감이 온다면은 자신만의 만능틀이나 수업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연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테크트리는 먼저 타인의 만능틀이나 수업 실현 시나리오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점은 내가 했을 때는 밋밋하다, 이런 점은 내가 개선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나만의 수업 실현 만능틀이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남의 것을 연습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자신만의 수업 실현 만능틀이나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느냐, 저는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 만능틀이나 시나리오를 만들 때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아마도 중등뿐만이 아니라 유초등 선생님들께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체크할 점은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교실 환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상적인 학교는 사실 한국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주어진 과제 있으면 척척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건 실제 없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다문화 가정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실험을 설계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가상의 교실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만능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실험을 할 때 이런 환경을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반에 한 명은 다문화 학생이 있고, 한 명은 정보교과에 흥미가 없는 그런 학생이 있고, 한 명은 또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는 학생, 한 명은 또 정말 잘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급에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 실현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컨셉을 정해놓고 수업 실현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피드백이 정말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서 진부하게 철수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철수 잘했어요, 영희도 이거 풀었네, 영희도 잘했네, 이래 버리면은 수업 실현 때 주는 피드백이 굉장히 진부해 보이고, 아, 이 사람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피드백을 뭘 할지 안 떠오르니까 잘했어, 잘했어, 넌 이거 못하니, 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을 생각하시고 수업 실현을 진행하시면은 다양한 피드백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경기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주시다 보면은 수업 나눔 때 할 말도 많아지게 됩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서 A 학생에게는 이렇게 피드백을 줬고 B 학생에게는 저렇게 피드백을 줬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수업에 고민을 하고 자신의 수업을 설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업 실현이 풍부해지게 되면은 수업 나눔 때 할 말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나눔할 때 할 수 있는 답변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만능틀을 만드시거나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을 전제하고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의 이름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수업 실현의 첫 번째 발문하는 학생은 제임스 학생이었어요. 이게 동기 유발이건 피드백이건 일단 제임스부터 붙잡고 시작했어요. 제가 농구선수 제임스 하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편해서요.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는데 초장부터 이 수업은 다문화 학생도 염두에 둔 수업이라는 거를 채점관들에게 좀 각인시켜주고 싶었어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를 싫어하는 약간 방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수업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부하게 보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제임스 건, 조지 클루니건 아니면 뭐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 개성있게 수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보여주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에 다문화 학생을 넣고 첫 학생을 다문화 학생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업 실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셔서 저는 이렇게 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수업 실현 연습할 때 한 번씩 느끼셨을 거예요. 동기유발이나 모둠 활동 하는데 갑자기 학생 이름을 새로 떠올려야 되는데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민수, 현아, 준혁, 미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름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름은 뭐 저처럼 하실 필요 없고 자신이 편한 대로 정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과 순서를 만능틀이나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다 정해놓으신다면 실제 수업 실현할 때 뭐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머리가 꼬이거나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10개 정도는 미리 정해놓고 수업 실현 만능틀이나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양한 학습 형태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날그날 문제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수업 및 학습 형태들이 있어요. 개인별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모둠별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어진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것이 강의식 수업, 개인별 과제, 모둠 활동, 짝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팁인데요. 자신이 직접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당연히 칠판 앞에 계시겠지만 다양한 활동들 학생들이 하고 있을 때는 교실을 크게 순회지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순회지도를 하고 있어 모습을 채점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깨알같은 팁인데요. 저는 순회지도를 할 때 일부러 채점관들에게 잘 보일 것 같은 위치만 골라서 가서 순회지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채점관도 이 사람이 지금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 연기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회지도를 하실 때 그냥 막 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으면은 채점관들에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잘 보일까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판서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수업 실험 때 실수를 많이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보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목별로 약간 판서를 많이 하는 쪽의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 과목의 합격 수기를 살펴보시고 이 정도 판서하면 되겠구나 감을 잡으시고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수업 실현 시나리오를 만들 때 사실 판서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3등분해서 어떻게든 써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그러다가 실제 수업 실현 때 제가 부상 시간에 계획했던 거랑 조금 달라져서 피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판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 크게 3개로 쪼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는 학습 목표, 가운데에는 전개 1,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개 2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죠. 정말 판서에 자신 있는 분이시라면 이 부분을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깨알 꿀팁인데요. 수험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학습 목표를 쓸 때 1번, 2번 다 써야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꼭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저는 1점 찍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문장에 맨 앞 단어만 쓰고 2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경기도는 수업 실현이 15분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일일이 다 여기다 써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문장의 첫 단어, 2. 문장의 첫 단어 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 실현 만능틀이나 시나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교실 환경을 고려한다. 두 번째, 학생들의 이름은 10개 정도 미리 정해둔다. 셋째, 다양한 학습 형태, 개인 활동, 모둠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둔다. 네 번째, 판서 계획은 간단하게라도 꼭 세워두고 들어간다. 네, 앞으로도 수업 실현이나
임용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밑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일 제가 학교에 있는 일과 중에는 조금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트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